자, 페이지 170페이지 봅시다. 오늘 나갈게. 페이지 170페이지 운동과 충돌이라는 내용이지. 그치? 결론 오늘 핵심 내용은요. 이 소단원에서 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돼서 안전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는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이게 핵심 단어. 알겠니? 자, 여기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뭐냐면 뜻! 운동량의 뜻은 정의 내리기가 참 애매하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운동하는 물체의 어떤 물리량 중 하나를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정의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그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운동량은 운동량을 계산하는 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운동량을 계산하는 식. 알겠지? 얘가 핵심이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량을 물체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물리량을 얘기를 하느냐.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값. 운동량을 계산하는 식은요. 문자기호로 P로 나타내고 P는 이게 운동량이라는 문자기호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mv. m이 물체의 질량, v는 현재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속도. 요 두 개를 곱한 값을 현재 그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량의 단위는 당연히 뭐예요? 킬로그램이겠죠?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 단위는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뭐가 되느냐? 이 자체가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한꺼번에 쭉 나열해서 쓰면 그 자체가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유림아, 멍해 있어? 아니요. 자, 이게 운동량의 계산식이에요. 여기까지 뭐 별거 없잖아. 그지? 바로 예제를 풀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었어요. 제시가 됐다고 쳐요.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는데 얘가 정지해 있대. 가만히 있었대. 이 물체의 운동량 얼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이 운동량 얼마예요? 빵이죠. 왜? 운동량은 그 물체의 현재의 운동량을 물어보는 거야. 현재의 운동량. 그래서 여기 곱해줘야 되는 속도가 무슨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평균 속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의 속도, 순간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봤을 때 정지해 있잖아. 속도가 빵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V 이꼴 빵. 그러면 현재 얘 운동량은 얼마? 질량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빵이니까 운동량은 얼마다? 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힘을 가해가지고 이 물체를 막 움직이게 만들었어. 운동을 시켰다고 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다시 봤더니만 얘의 순간 속도가 4m/s인 속도로 측정이 됐다고 치자. 이 순간에. 물론 중간에 점점 빨라졌겠지. 중간중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바라본 이 시점에서의 물체의 속도는 4m/s였다고 치자. 그러면 이 현재 요 시점에서의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니? 운동량 얼마예요? 2 곱하기 4. 그래서 8.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얘가 운동량이야. 헷갈릴 거 없잖아. 근데 헷갈릴 거 하나. 운동량은요. 반드시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다 그랬잖아. 이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하지 않았니?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고? 그지?
속력은 그냥 단순한 물체의 빠르기만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면 속도는 무슨 개념까지 포함됐어? 운동하고 있는 방향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방향.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력이 아니라 속도를 썼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얘가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놈이 매우 중요한 거야. 방향도 가지고 있다. 방향 있음. 운동량의 방향이 있다. 어느 방향이냐? 운동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의 운동 방향이 그 물체의 운동량의 방향이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운동량을 플러스 값으로 잡자라고 약속을 한다면 만약에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숫자로 음수란 뜻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체의 순간 운동량을 말해라. 그러면 8kg/s 플러스 운동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만약에 방향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 물체가 가다가 돌아갔어. 쭉 오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치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봤더니만 얘가 돌아가면서 반대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4m/s의 빠르기로 운동하는 게 보였다고 치자. 요번에 이 시점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에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얘의 운동량은 얼마니? 그러면 계산은 2 곱하기 4로 이 플러스 8은 그러니까 8값은 동일하게 나오겠지. 그런데 방향이 이때와는 다르지. 왼쪽 방향이지. 그러면 이 상태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kg/m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과 이 시점의 운동량의 값은 같아. 크기.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운동량 자체를 물어본다면 이 시점의 운동량은 8이고 이 시점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을 물어보면 운동량은 달라요.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씌워주는 게 크기이기 때문에 얘나 크기를 물어볼 때는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운동량의 개념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일단은 이게 운동량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충격량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잖아. 그치? 오늘 핵심 포인트가 충격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충격량. 얘는 정의가 좀 중요합니다. 운동량의 정의는 그냥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애매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충격량의 정의는 매우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량이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변화된 운동량이란 뜻이에요. 변화된 운동량. 느낌이 오시나요? 시사야, 느낌이 오니? 안 와? 운동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안 와? 운동량은요, 한 시점의 운동량 당연히 물어보고 그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격량은 변화된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래. 그러면 충격량을 물어볼 때는 한 시점에 대한 충격량을 물어볼 수가 없겠죠.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변화가 있어야지만 충격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 얘기는 충격량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느 한 시점과 어느 또 다른 시점에서의 각각 측정된 순간적인 운동량의 변화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충격량이란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냥 운동량은 다시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단위는 동일한 단위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근데 개념이 좀 달라. 운동량이라고 그러는 건 순간 운동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운동량이란 순간 운동량이야. 그 순간의 운동량 값. 알겠지? 근데 충격량은 하나의 시점의 순간 운동량과 다른 시점의 순간 운동량의 그 차이값, 변화값. 이걸 충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충격량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동량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2개의 운동량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 시점과 다른 시점의 운동량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차이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량은 최소
두 개의 운동량이 필요하다. 계산하려면. 알겠지? 변화된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충격량을 나타내는 계산식은요. 지금 이 정의를 정리하면 되겠지. 계산식은 일단 이렇게 씁니다. 델타 P. 요 델타 문자 기호가 그리스 문자 델타가 의미는 변화란 뜻이에요. 변화. 알겠죠? 문자 기호 수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운동량의 변화는 어떻게 계산해요? 나중 시점에 운동량에서 운동량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빼기 처음 시점에 운동량 두 개의 운동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라. 차이값을 계산해봐. 수식으로는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mv-mv 제로. 뭐 문자 기호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질량 v는 나중 속도, 질량 v0는 제로, 처음 속도. 알겠지?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을 계산하는 식이다. 한 개도 안 어렵지? 1도 안 어렵지? 뭐 여기서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산수만 하면 되는데. 그지? 자, 이게 델타 P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잠깐. 이러면 오늘 수업은 끝난 거 아니야. 일단 중력 신개념은 다 끝났잖아. 그렇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 이 식을 잠깐만 비틀 겁니다. 충격량을 계산하는 식을 잠깐 비틀었을 때, 자,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항과 우변항이 있어요. 좌변항, 우변항 두 항을 동일한 시간으로 나눠버린다. 이런 식변화를 했다고 쳐요. 양변에다가 똑같은 시간, 델타 t라는 얘기는 시간으로 나눴다고 치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똑같이 줬으니까. 좌변은 델타 t분의 델타 p라는 식이 남아있고요. 우변은 델타 t분의 mv-mv0가 남아있죠. 우변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려면 분의 질량, m은 공통이니까 날아갈 거고 앞으로 나가고요. 뒤에가 v-v0가 돼요. 이해되셨죠? 예. 의미는 뭐니? 시간분의 v-v0는 이건 속도 변화겠지? 속도의 차이값.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질량 빼고 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 친 얘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는 의미가 되겠지? 얘가 뭐의 개념인지 아시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라. 이게 뭐예요? 가속도였어. 이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식이 정리가 되면 질량 곱하기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가속도. 가속도 문자기예요. A가 가속도란 뜻입니다. 알겠니? MA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좌변은 아직 뭐였어? 델타 T분의 델타 P가 좌변에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좌변은 델타 T분의 델타 P고요. 우변은 정리했다니만 MA 가속도 곱하기 질량.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또 줄일 수 있어.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우리 뭐라고 그러는 줄 아니? 힘이라고 얘기를 해. R자 힘. F. 힘이란 뜻이에요. 식을 뒤틀었더니 결국은 좌변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좌변에 델타 P만 남깁니다. 정리. 그래서 델타 P는 델타 T가 넘어오게 되겠지. 그러면 힘 곱하기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시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또 정리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충격량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충격량을 계산하는 첫 번째 식은 요거였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충격량을 계산하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 정의 자체 까먹으면 안 됩니다. 변화된 운동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구하고자 하는 충격량을 계산하든가,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충격량을 물어봤어요. 식을 정리했더니만 결국은 충격량은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체가 받은 힘, F가 물체가 받은 힘이에요. 힘 곱하기 물체가 그 힘을 받은 시간에, 여기서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 여기서 시간이라 그러니까 그냥 흘러간 시간 그냥 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시간을 곱하라는 얘기야?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한 두 번째 식은 힘 곱하기 힘 받은 시간, 이렇게 곱하면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하는 식이 두 식이고, 이 두 식으로 계산된 값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됐니? 뭐 수식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게 되려면 머릿속에 좀 정리가 필요하겠지? 저게 도대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문제를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잠깐 볼 겁니다. 더운 것 같지? 자, 개념학의 문제 173페이지에 일단은 2번 문제 보세요. 개념학의 문제 173페이지에 2번. 책이 없는 사람들은 쌤의 낭낭한 목소리로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108km/h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운동량을 계산해라. 일단은 뭐라고?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있었대. 얘가 108km/h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을 때, 이 조건일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하래. 알겠죠? 크기를 계산하는 얘기는 방향은 뭐 굳이 따지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방향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오른쪽으로 날아간다, 위로 날아가고 있다, 옆으로 날아가고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크기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뭐 곱하기 뭐라고? 질량 곱하기 속도, mv로 곱해서 우리가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질량 자리는 그램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단위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 보면요, 어술하게 문제가 안 나와요.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하라 그러면 가로를 열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거 계산하라고 단위 이렇게 나와 져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이 단위, 물어보는 이 단위에 다 맞추라는 뜻이에요.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맞추고 속도는 뭘로 맞추라는 얘기야? 미터 퍼 세컨드로 맞춰서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150g인 얘는 몇 킬로그램이야? 이것도 못하는 녀석들이 가끔 있어. 몇 킬로그램? 0.15kg. 맞니? 10, 100, 1000. 0.15. 들어가면 되고요. 얘 몇 미터 퍼 세컨드야? 그지? 108km/h 몇 미터 퍼 세컨드야? 30m 퍼 세컨드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30m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근데 혹시 이게 왜 30m 퍼 세컨드인지 모르는 녀석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얘 뜻 자체가 뭐예요? 일단 현재 속도 제시가 됐잖아? 의미가 뭐니? 1시간 동안에 108km 가는 빠르기다 이런 데 얘기잖아. 1시간에 지금 얘 의미 자체가 1시간에 108km 간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를 초당 몇 미터 가니로 전환시키란 뜻이에요. 그지? 그러면 둘 중에 일단은 얘부터 전환시킨다고 치자. 1시간에 108km 간다는 얘기는 1시간을 초로 바꿔야 되겠지? 몇 초 동안이란 얘기야? 3600초 동안이란 뜻이에요. 1시간이 3600초니까.
2초 동안에 일단 전환됐어요. 그리고 얘도 미터로 전환시키면 되겠지? 네. 108km는 몇 미터 간다는 얘기야? 공을 3개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말이에요. 그지? 3600초 동안에 얼마야? 10만 8천 미터 간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게 이제 단위가 맞춰졌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지. 공 2개 없어지고 공 2개 없어지고 1080 나누기 36 그러면 얼마? 30. 그래서 30m/s. 얘는 결국은 초당 30m 가는 빠르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얘들아 10m/s는요 36km/h예요. 이거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이 속도는 36km/h다. 10m/s는 36km/h.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굳이 막 계산 안 해도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 20m/s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몇 km/h란 얘기야? 72겠지. 72km/h.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하나만 외워두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m/s는 이거에 또 3배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108. 그래서 108km/h. 전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나마 암산하는 게 좀 편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문제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에 대한 문제, 예제 문제 한번 보자. 4번 문제인데, 자, 4번.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2kg의 물체의 운동 방향의 크기가 5Nm/s인 충격량을 주었을 때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쭉 읽었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수평면에서 그림을 그릴게요. 문제에서 수평면에서 2kg의 물체가 있는데 얘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었던 중이래. 이 속력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래. 알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운동하는 이 방향으로 5Nm/s인 문제에서 충격량을 가했대. 충격량을 얘한테 줬대. 뭔 말이야 그러면? 이놈한테 이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뭐 구하래? 이거 가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얼마의 속도를 갖게 될 것이냐. 근데 속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물체는 이 충격량을 받았을 때 이거 곱한 얼마의 운동량을 갖게 될 것이냐. 나중 운동량을 계산하다라는 게 문제야. 이거 계산하래. 이게 운동량, 충격량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순간의 속도 모르니까 V라고 그냥 문자기로 쓸게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 충격량으로 계산되어야 된다. 저식 그냥 쓰면 되겠지?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제시된 조건에서 충격량 제시했잖아. 얼마래? 5Nm/s래. 값이 5가 나와야 된대. 그리고 나중 운동량 이거 물어본 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나중 운동량은 수식으로는 2 곱하기 얼마라고 써줘야 돼? V. 이때 속도 그냥 문자기호 그냥 모르니까 V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2 곱하기 V. 2V라고 써주면 되겠지? 빼기 처음 운동량은 계산할 수 있죠?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 2 곱하기 5 10kg/s. 얘가 처음 운동량이에요. 10.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되겠지? 이 V가 결국은 15가 돼야 된다. 따라서 V는 얼마다? 7.5m/s다. 답은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나중 운동량. 답은 15가 답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속도를 계산하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속도 7.5m/s가 속도 계산값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충격량과 관련된 내용인데 봐봐봐. 여기 아까 우리 쭉 정리한 게 억지로 안 지고 계속 남겨뒀잖아. 남겨둔 이유가 있겠지. 어? 다 지우고 문제 풀면 되는데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뭘 설명해야 될까? 아직 여기서 설명이 완결 안 된 게 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설명이 아직 더 필요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일단 좀 전에 문제에서 충격량 5뉴턴 세컨드의 충격량을 줬다라고 하면서 이런 단위가 나왔단 말이야. 뉴턴 세컨드. 도대체 이게 뭐의 단위예요? 이거 충격량의 단위예요. 충격량의 단위 아까 미터 퍼 세컨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운동량의 단위이기도 하고 충격량의 단위이기도 한데 봐봐. 충격량을 계산하는 식에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운동량에서 운동량을 빼봐야 단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그대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알겠지? 근데 충격량을 계산하는 두 번째 식이 뭐였어? 힘 곱하기 시간도 충격량이에요. 여기서 충격량에서 뉴턴 세컨드는 얘 힘의 단위야. 뉴턴 세컨드 시간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 계산으로 계산된 단위는 얘가 뉴턴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와 이 단위는 같은 단위야. 다른 게 아니에요. 알겠니?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도 충격량의 단위고 운동량의 단위처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도 충격량의 단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저건 뭐야? 그러지 말고 자 단위에 대한 얘기는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돼. 시그마 F 또 시그마라고 하는 문자기를 썼는데 그냥 이게 그냥 F 얘를 얘기를 한 거야. F 알겠지? 왜 이런 쓸데없는 기호를 썼느냐. 읽을 때 얘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문자 기호 자체는 이제 시그마라고 읽는데 시그마 F 그냥 F라고 쓰지 않고 왜 시그마 F라고 썼냐?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잖아. 그래? 그럼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시그마 F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짜 힘, 한글로는 알짜 힘 또는 합력 이 전체를 읽었을 때 알짜 힘 또는 합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힘이란 뜻이야. 쉽게 우리는 힘이라고 하면 됩니다. 힘. 알겠죠? 힘은 어떻게 계산될 수가 있다는 얘기냐면 질량에다가 가속도 A가 가속도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된다. 이 자체가 하나의 뭐야?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F는 ma, 정확하게는 시그마 F는 ma.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저걸 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제2법칙. 우리 교재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을 안 해놓고 운동량, 충격량 그냥 그랬다 집어넣었단 말이지. 그지? 자, 뜬금없이 이 법칙이 나왔어. 그러면 1법칙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뉴턴의 제1법칙이 있다는 얘기지? 운동법칙 1법칙이 있고 얘는 2법칙이란 얘기고 뉴턴의 운동법칙이 몇 법칙까지 있는지 아니? 뭐 3법칙까지 있대. 뉴턴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야. 후대 사람들이 거기다 붙인 거야 그냥. 이거 1법칙, 이거 2법칙, 저거 3법칙. 알겠죠? 어쨌든 정리한 뉴턴의 1법칙, 운동법칙의 1법칙, 2법칙, 3법칙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자,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은 뭐냐? 이름은 반성의 법칙. 이 법칙은 뭐냐? 이름은 예지예. 이 법칙의 이름을 뭐라 그래? 힘
가속도의 법칙. 힘과 가속도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법칙, 힘 가속도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3법칙이 뭐냐?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 일단은 이름은 그렇습니다. 1법칙, 2법칙, 3법칙의 이름은 이래. 알겠지? 이름은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1법칙에서 관성의 법칙, 2법칙 힘 가속도의 법칙. 뭐냐? 얘가 일단은 책에 나와 있질 않는데 알아야 돼.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설명도 안 해주고 문제만 물어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다고? 자유낙하 운동 배웠지? 잠깐만 그거 상기해보자. 자유낙하 운동. 지구가 있고 물체가 있어. 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란 뜻이에요. 가만히 놔. 얘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속력이 일정하게 떨어져요. 점점 빨라지겠지. 그리고 얘 질량이 1kg든 10kg든 관계없이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물체는 자유낙하, 공기저항 없다면 어떤 물체든지 간에 떨어질 때 변화되는 속도 변화량은 다 어때요? 다 동일하죠. 그래서 얘가 무겁든 가볍든 간에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동시에 다 떨어진다 그랬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니? 떨어지는 것을 시간에 따라 떨어지는 순간순간의 속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처음에는 당연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속도가 빵이었겠지? 놨어? 점점 빨라지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은 싹 다 이 기울기가 이미 정해져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얘 1초였을 때, 2초였을 때, 3초였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힌다고 쳐봐. 간격은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넓어져야 돼. 그지? 간격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넓어진다고? 1대 3대 5의 비율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13579로. 알겠죠? 이때 만약에 이 순간 찍힌 시점이 1초 후에 찍었다고 봐. 그러면 1초인 이 순간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9.8m/s가 돼야 됩니다. 2초일 때는 19.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모든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얘가 질량이 몇 킬로든 상관없이 그냥 나와야 돼. 1초였을 때 속도는 얼마다? 9.8이다. 2초였을 때 속도는 얼마로 측정돼야 된다? 19.6으로 측정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여기서 이 기울기 계산하면 기울기 값은 얼마 나오니? 값 자체가 얼마 나와? 당연히 9.8이 나오지. 1분의 9.8 그지? 9.8이 나와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거 중력 가속도 상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비서 알고 있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요, 그냥 자유낙하 운동이랑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부터 그려놔. 걔 몇 킬로그램이든 관계없이 그냥 그래프는 이걸로 다 똑같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근데 이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왜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봐. 얘가 떨어지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그지? 왜? 왜? 왜 속도가 빨라져? 힘 받아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거야. 얘 떨어지는데 점점 빨라진다. 왜? 힘 받아서. 정리 거꾸로 얘기를 하면 힘 받은 물체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속도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 우리가 속도에 변화가 생기는 걸 뭐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가속도예요. 그러면 물체가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속도 변화가 있으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 힘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이 법칙, 이거예요. 힘 받은 물체는 가속도가 생기는데 힘을 세게 받을수록 가속도의 크기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그 문장을 역으로 얘기를 해보자. 반대.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속도의 변화가 없다. 가속도가 없다. 그러면 그 물체는 그러니까 힘을 안 받으면 물체가 힘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는 얘기야? 거기서 정지해 있어요 라고 하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은요, 만약에 처음 정지해 있던 물체를 봤을 때 변화가 없다 그러면 계속 정지해 있었다는 뜻이고,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봤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그 물체는 계속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둘 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야.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체가 힘받지 않으면 들어가는 게 관성의 법칙이야. 힘받지 않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는 만약에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뭐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변화가 없어야 돼. 정지. 만약에 운동 중이던 물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등속 직선 운동으로 변화 없이 쭉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야. 등속 직선 운동 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야. 여기까지 예림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관성이란 뭐냐? 관성의 법칙에서 이 관성의 뜻 뭐예요? 그치.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런다. 여기서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있다면 얘의 성질은 뭐예요? 정지가 성질이야. 그러면 정지를 계속 뭐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운동하는 물체가 있었어? 그러면 이 물체의 현재 운동 상태는 뭐예요? 운동 중이지? 그러면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거를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성이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다시 얘기해서 변화를 뭐 하려는 성질이야? 거부하려는 성질. 이거를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를 거부하려는 성질. 알겠죠? 그래서 관성의 종류에는 크게 말을 붙여서 정지관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무슨 관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운동관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와 얘는 지금 얘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어. 무슨 관성이 있다라고 표현해? 정지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트럭을 봤더니만 달려가는 트럭을 봤어. 트럭이 막 웅웅 하면서 달려가고 있어. 그때 그 트럭은 무슨 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운동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때 물체의 질량, 다시 얘기해서 킬로그램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크기는 뭐한다? 비례한다. 물체마다 변화를 거부하려는 성질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질량 많이 나가는 물체가 변화를 거부하려는 성질이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알아도. 알겠지? 자, 이게 관성. 여기까지 됐니? 힘가속도의 법칙은 설명드렸죠. 얘 자체가 힘가속도의 법칙을 수식화해서 만든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물체가 받은 힘 어떻게 구한다는 뜻이야. 힘을 계산하는 식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현재 그 물체의 운동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속도를 곱하면 물체가 받은 힘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있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이런 얘기잖아.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간다. 2kg의 물체가 있어.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 공기저항 없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희수야, 얘 떨어질 때 가속도 얼마라고? 가속도의 크기 얼마? 가속도의 크기요. 자유낙하 할 때 가속도 얼마야? 9.8. 그래, 그냥 9.8m/s 제곱이에요. 여기에 10kg짜리가 있어. 자유낙하인데 얘 가속도 얼마? 9.8m/s 제곱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2kg이 9.8m/s 제곱에 가속 운동하면서 떨어져! 얘 얼마 힘 받고 있니? 얘 받는 힘 얼마야? 19.6N이야. 왜?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얘 질량 2kg. 가속도 얼마? 9.8. 그래서 힘 받는 거 얼마? 19.6N. 외웠던 공식인 것 같은데? 중력 크기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되겠지? 네. 이게 얘가 받는 힘이잖아요. 그래, 그거라고. 얘 질량, 얘 뭐라고? 가속도, MA. 중력, 힘이잖아. F는 MA.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 얼마 힘 받고 있어요? 98N의 힘 받고 있다. 그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또는 물체의 무게 또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다 같은 말이라고. F는 MA.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이해됐냐 안 됐냐? 됐어요. 마찰이 없는 면이 있다. 마찰 무시할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해봐. 여기에 2kg의 물체가 있는데 철수가 얘를 밀고 있어. 10N의 힘으로 밀고 있다. 알겠지? 처음에 이 물체는 정지해 있는 상태였어. 정지해 있는 이 물체에 철수가 10N의 힘으로 밀었대. 준서가 일단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건 뭘 질문할 수 있어? 질량 나와 있고 준 힘을 제시했지? 뭐 구하라고 할 수 있겠니? 가속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 물체는 얼마의 가속도를 갖게 되느냐? 가속도 얼마야? F는 MA. 저 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고. 네. 가한힘 얼마? 10N. 질량 얼마? 2kg.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5가 나와야 된다. 단위는 m/s 제곱.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에서 가속도 계산해라. 쉽게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추가 질문이야. 이걸로 끝내지 않고 잘 들어봐. 계산할 준비하고 계세요. 10N의 힘을 2초 동안 꾸준히 줬어. 알겠지? 그리고 2초 후에 손을 놔버렸어. 그러니까 2초 이후에는 힘을 안 줬다는 뜻이에요. 2초 동안 10N의 힘을 꾸준히 줬어. 문제! 이 물체가 2초가 지난 후에 속도를 계산해라. 2초가 지난 후에 속도는 얼마니? 얼마예요? 속도 얼마? 10m/s? 답은 10이야. 알겠니, 유림아? 오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나 좀 전에 가속도 계산했어, 안 했어? 가속도 계산했지? 가속도 얼마 나왔어? 야, 그거 나와놓고 그게 계산 나 잘했네. 5 나왔네. 끝이야? 5m/s 제곱의 뜻이 뭘까? 이거 한번 해석해봐. 좀 전에 계산한 게 일단 이건 계산했었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1초요. 초당 속도 변화가 5m/s씩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야. 가속도의 뜻은 속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 초당 속도 변화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가속도의 뜻이거든. 좀 전에 계산했을 때 5m/s 제곱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물체는 1초마다 속도가 5씩 뭐 돼야 된다는 얘기야?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초 동안 힘 줬다며. 그러면 1초 지나면 5가 됐을 거고 2초 지나면 얼마의 속도가 됐겠니? 10이 됐겠지. 답은 10m/s야.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알겠어? 이렇게도 아까 가속도 계산했을 때 이미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어. 오늘 운동량 충격량 배웠잖아. 그지? 처음 상태 운동량 얼마야? 20. 처음 상태 운동량 빵이야. 정제 있었으니까. 그지? 네. 나중 이 순간의 운동량은 얼마냐면 2 곱하기 V가 돼야 되겠지. 나중 운동량은 2V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중 운동량 2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제로 이게 충격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10N의 힘을 2초 동안 꾸준히 힘줬다고 했어요. 충격량 계산 중에 이것도 곱하면 충격량 된다 그랬지. 네.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20.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0m/s 제곱 10m/s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하나의 문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여러 방법을 자유자재로 잘 쓰면 쓸수록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 푸는 걸 하나의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훌륭하지. 풀 수는 있으니까. 훌륭한데 뭐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내가 푼 문제가, 푼 답이 맞는지 틀린지 검산이 안 돼. 근데 방법 2개를 알면 이렇게 풀었을 때 나온 답과 저렇게 풀었을 때 나온 답이 같으면 그래도 적어도 90% 이상은 맞게 잘 풀었구나 이런 게 검산이 된다고.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알면 알수록 좋다. 알겠니? 네. 자, 잠깐 쉬자.